대한민국 최고의 고수들이 뭉쳤습니다. 딱 한 종목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딱 한 종목 팟캐스트 제가 오늘 55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오늘 벌써 느낌이 벌써 우리 들으신 분은 아실 것 같아요. 뭔가 소리가 네. 약간 울리는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이게 나중에 들어보면 우리가 현장감 있나? 뭐 이런 느낌이 네. 들잖아요. 어디 우리 이승훈 대표. 네네. 오늘 여기가 어디 와 있죠? 아 여기요. 네. 그 유명한 음. 쌍봉에 와 있습니다. 쌍봉. 쌍봉. 그럼 벌써 눈치채시는 분 계실 텐데요. 그죠? 따봉 네. 다음 좋다는 그 쌍봉. 그러니까 쌍봉. 따봉에 육박한다는. 그러니까 네. 쌍봉은 쌍봉인데 이게 쌍봉에 예전에 증권회사가 많았었는데 요즘은 꿋꿋하게 살아있는 교보증권. 그쵸. 여기에 지금 쌍봉에 있다라는 건 그만큼 여기 센터장님의 센터장님의 능력이 대단하시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또 인턴녀 이소정 씨도 와 있는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정 씨 여기 몇 번째 왔죠? 저 두 번째죠. 물이 어때요 이 동네? 쓱 아까 지하철에서 내려서 걸어왔잖아요. 사실 너무 더웠어요. 너무 더웠어요. 더운데 지금 남자들도 일단 생긴 애들이 지나가니까. 맞아 좀 여기 분위기가 그래요. 원래 그리고 이쁜 여자들도 많고 그리고 제일 많은 건 아무래도 성형외과죠. 근데 우리 이승원 대표가 뭔가 네. 잘못한 것 같아요. 뭘요? 우리가 벌써 성형외과를 진출했어요. 그러니까요. 딱 봐도 이쁘다. 보세요. 압구정역에서 내려가고 2번 출구 나오려면요 배신 때리는 성형외과가 있는데 병원가는 내가 짜증나서 이름 안 알았는데 앞에 써 있잖아 문구가 딱 예뻐지는 성형외과.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점잖은 처지끼리 나중에 우리가 재판 들어가면 돼 이거. 우리가 한번 들어가야 돼 이것들. 여하튼 다시 한번 확인 들어가겠는데요. 저희가 교보증권 이게 다른 그냥 동네가 아니야. 예를 들어서 저 밑에 동네가 아니고 들으시면 서운하지만 우리가 뭐 아무리 뭐라 그래도 동탄 요즘 좋다 그러잖아요. 네. 동탄 이런 쪽이 아니야. 용인도 아니고 심지어는 대치동도 아니야. 여기는 압구정동 바로 압구정동 우리 또 웰스 매니지먼트에 계시는 웰스 매니지먼트에 서승영 센터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떻게 지내셨어요, 센터장님? 요즘도 바쁘네요. 또 이제 다음 종목도 찾아야 되고 요즘 또 개별 종목장이잖아요. 뭐 컴투스가 막 신고가 나서 그래서 뭐 주식 공부하고 고객들 만나고 뭐 그렇게 이제 주식에만 좀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직 휴가도 못 갔습니다. 휴가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까? 저는 업계 들어온 지 한 25년 됐는데요. 네네. 휴가를 간 적이 없어요. 항상 탐방. 항상 탐방이고 항상 출장. 출장. 탐방은 난 어디 감히 어디 증권업계 다니면서 휴가를 가실 생각을 하세요. 근데 보니까 센터장이 얼굴이 빛나. 지난번에 우리 여기서 딱 보니까 제 기억해 보니까 50회 때 보니까 5월 초에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보니까 그렇죠. 제가 거의 한 달 반, 두 달 만에 저희가 인기가 좋으니까 요즘 또 출연하고 하는 애들이 많아요. 이것들이. 그래서 모처럼 왔는데요. 지난번에 기억나면 물론 떨어진 것도 있지만은요. 기가 막힌 거는 로만선 이건 어떻게 됐어요? 로만선. 네, 로만선 이거 어떻게 됐어요? 로만스 아직 이제 한 20% 수익인데요. 이제 이거를 이제 서서 이제 분할 매도 시점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벌써? 네. 네, 대안 종목으로 이제 비슷한 회사를 찾아서 이제 좀 이렇게 옮겨볼까 합니다. 이런 쟁길. 나는 오늘 또 빠져 있는데. 우리 마누라는 JST나 핸드백 샀는데. 왜냐면 이거 기억나시는 분 계시겠지만 우리 그 센터장님께서 저희가 방송을 처음 한 거가 2월쯤 됐잖아요. 2월 때 로만선을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제 9,000원 레벨이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서 스페셜 했을 때가 10,000원 정도 레벨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연말까지 뭐 13,000원, 15,000원 얘기했는데 벌써 13,000원까지 언저리까지 왔는데요. 저도 오늘 깜짝 놀랐어요. 네? 깜짝 놀랐어요. 언제? GD까지 GD야. GD가 여기 모델이 됐잖아요. 네. 거기다가 아모레퍼시픽의 주가를 이렇게 사상 최고가를 갖고 온 것은 라네즈였거든요. 그 라네즈의 모델이 누구야, 소정씨? 송혜교. 아시죠? 네네. 그 송혜교가 여기 모델이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게임이 끝났구나. 근데 역시 고수께서는 이제 분할 매도시죠? 그 확실한 거예요? 예.
여기서 이제 한 10% 제가 이제 13,000원 이상 15,000원 사이를 매도로 봤으니까 저는 그 정도면 됐고요. 아, 그러니까 이걸 알아서든 나머지 안 알아서든 네. 자기의 다른 사람도 먹어야죠. 그렇죠. 네. 아, 우리가 더불어 사는 사람. 그렇죠. 같이 먹어야 되니까. 까치밥도 이렇게 남겨주시는. 아, 이게 또 이 유교 집안에서 오대구 집안에서나 있을 법한 그렇지, 까치밥. 야, 나도 배워야 되는데 나는 그거 싫어. 솔직히 마음에 와닿는 얘기는 아니거든 그게요. 아, 그래서 종목 간단하게 이제 리뷰부터 해봤고요. 또 하나 있어요. 갑자기 생각나는데 오늘 순서가 좀 이상해지는데요. 아, 코라울 홀딩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좀 솔직히 재미없었어요. 맞아요. 그동안. 예. 네. 요즘 다시 요즘은 레포트가 또 나오기 시작했더라고요. 네네네.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코라오가 일단 두 가지 문제입니다. 항상 보면 이제 공매도하고 대차매도가 현재 이 주가의 주범이거든요. 아, 그런 새끼 나쁜 새끼가 있네요. 네, 작년 10월 달에 이 해외 음. DR을 발행하면서 1,400을 발행을 했는데 600억 정도가 단기 헤지펀드 애들이 가져갔어요. 네네. 28,500원 단가인데요. 거기서 이제 주가가 밀리고 그다음 신규 사업들이 좀 진행이 지연됐습니다. 작년 10월 기준으로. 네네. 그래서 실적은 올해 1분기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주식을 받았던 사람들이 홍콩에 상장된 주식을 국내 전환해서 다 매도를 치고 아, 어려운 얘기네. 그 다음에 치고 좀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치고 좀 더 공매도를 친 거예요. 본인들이 유상증자를 잘못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손절매를 하고 그게 한 300만 주 가량 됩니다. 그리고 150만 주를 추가로 공매도 대차매도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실적보다는 사업 지연에 대한 부분과 유상증자 받아간 헤지펀드들이 이제는 매도로 내가 그 손해 본 걸 만회하겠다. 화났다 이거구만. 네네. 그런 부분에서 대차매도 잔고가 현재 한 300만 주예요. 이게 그것과의 싸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펀더멘탈은 좋은 거는 제가 생각했던 숫자. 분기별 영업이익이 100억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분기부터. 네네. 그래서 2분기에 120억, 3분기 140억. 이제 분기별로는 실적은 좋아지니까 이제부터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어떤 한 3, 4개월 동안은 이 헤지펀드와 공매도 네네. 요 부분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생각보다는 약했었습니다. 예전에도 그 코스닥 종목 중에 하나 그 생유 상장주 중에 한번 그 재무제표로 상장할 때 조작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엄청 좋다고 막 그때 막 그랬는데 상장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재무제표를 조작해갖고 그 회사 같은 경우 이제 애널리스트들 그때 당시에 이거 가만 안 두겠다 저 회사. 근데 결국에는 그 회사가 진짜 상장 그 하는 날 고점이고 쭉 빠졌었어요 정말 끝이 없이. 그게 이제 뭐 그 나중에 이거 삐 처리해줘요. 그게 작살에 한번 난 적이 있었거든요. 매니저들한테 일부러 공매도까지 막 치면서 그랬던 적이 있었죠. 근데 NK 트렌드도 보니까 그거죠, 뭐지? 코라홀딩스도 보니까 그거죠 뭐. 그러니까 일단 유상증자 받아간 애들이 화난 거지. 그렇죠. 이 비싸게 왜 유상증자 발행을 했고 그때 회사가 실적을 공시했던 것보다 한 20%가 덜 나왔거든요. 4분기 실적. 나쁜 놈이네. 그래서 일단 회사에 대한 그런 부분 좀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외국인 지분이 한 30%는 유지가 되고 있어서 공매도는 결국은 실적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1분기 실적에 의해서 2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도 한 30%가 늘어나니까 일단 저희 제도권 목표가 한 3만 원 이상들은 한 3만 원까지는 연말까지 좀 회복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홀딩 중이고 좀 자금 여력이 생기면 저점 매수하는 종목으로 코라홀딩스는 그렇게 좀 보고. 제가요 참 그거야. 소정 씨, 제가 기억력이 이렇게 많이 있지 않잖아요. 네. 저는 말하고 7분 있으면 잊어버리고. 대단하신 거예요. 7분. 사람들은 보통 17초를 기억한다고 합니다. 7분이면 대단하신 기억 능력을 보유하신 거죠. 나 그렇게 뭔가 있잖아. 내가 네. 뭔가 다르게 다르잖아. 근데 여기 딱 오니까요. 센터장이 말한 거에서 떨어진 것도 기억나. 막 안 좋은 것도 기억나고. GNC 에너지. GNC 에너지요? 지금 증자를 했었잖아요. 아니, 증자 다 고려해서 나오죠. 그런데 GNC 에너지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 5월달에 근데 별로 좋지 않았죠 지금요. 아니요, 그때는 시세 났었어요. 그럼 났었어? 네, 이건 이익 실현 다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며칠 방송했죠? 5월? 그때 며칠이었나? 5월 우리가 5월 첫째 주인가요? 첫째 주. 조금 올랐었네. 근데 제가 사놓은 단가가 있어서 오케이. 제가 증자를 한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많이 못 사고 사는 와중에서 제가 한 10% 15% 정도의 이익 실현하고 수량이 별로 없었어요 이거는. 오케이. 좀 용서해 줄게요. 근데 GNC 에너지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GNC 에너지가 그 뭐죠? 그 서버 그 전원 공사는 그걸 많이 해서 그게 주업이야? 네, 맞습니다. 얘네들이
저게 된다. 그러니까 그 전력난 그 관련된 수혜주로 이제 그 한번 봐야 된다는 얘기. 블랙아웃 되면? 네. 그러니까 블랙아웃 얘기 나오면 GNC가 움직인다. 이런 얘기가 있죠. 요번엔 또 우리 또 정부 어르신들이 이번에는 강제로 온도 높이는 거 안 한다 그랬잖아요. 네, 예. 에어컨 빵빵 틀면 GNC 하면 올라갈 수 있는 거로. 그렇죠. 그렇게 하면 GNC 정책 수혜죠. GNC 보유하신 분은 에어컨 빵빵하게 트는 거죠. 온 국민이 빵빵. 네. 아 그리고 혹시 그 안에서 이지바이오? 이지바이오는 뭐였지? 선진했나? 아닌데. 사료 쪽 가린 것만 팜스코. 네. 맞아. 팜스코는 어떻게 됐어? 좀 지루하기는 아직 그래도 신고가 근처에. 그래서 신고가예요. 그러니까 팜스코 내가 기억나고. 오늘 관심주 팜스코 넣었잖아. 참수대. 아니요 요즘은 여기저기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네. 기억나시죠? 저보러 제가 그달때 소고기 먹기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지난번 어디야 미래에셋인가 제목 자체가 소고기를 먹기 시작한다고 레포트가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소고기나 사료나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오늘 보니까 키움에서도 네. 뭐 사료 관련 주식도 나왔던데. 양돈업에 대해서. 육돈. 육돈. 소고기 육자잖아. 예. 뭐 어쨌든. 하여튼 그런 거 계속 좋은 것 같고요. 하여튼 팜스코는 여하튼 오늘 현재 거의 신고가니까요. 일단 뭐 댕구로 치고요. 괜찮았어. 괜찮고. 근데 기억나시는데 우리가 또 서비스를 해드리고 가는 것도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날 저 앞에 있는 인상 쓰는 저 친구 있잖아. 이승훈 대표. 내가 무슨 인상을 썼다 그래. 이승훈 대표 저 친구 무서운 친구거든요. 잘 보여야 돼. 이승훈 대표가 그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슬쩍 말하고 간 거. 요새 난리 난 거. 뭐였죠? 중국 사람들 피아노 친다고. 아, 피아노 얘기했잖아. 그날 와서 삼위각기 얘기했잖아. 삼위각기. 저 친구 요즘 어디 가면 자기 피아노맨이야. 피아노맨 이승훈 방송 나왔으니까 거. 그거 기억나? 자기 여기서 있잖아요. 특집 방송 날. 방송에서. 그날 보면 삼위각기. 기억나죠? 그래갖고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중국 사람도 막 얘기했는데 네. 이제 우리 다들 이소정 씨도 아무리 인턴이더라도 이 정도는 알고 해야 되는데 3,000에서 4,300원 갔으니까 40%가 떴거든요. 그 다음에 그날부터 고점 대비했는데요. 혹시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요. 중국 사람이 지금 피아노 몇 명이나 배우고 있는지 아세요? 그때 그날은 내가 정확히 얘기 안 했어. 그렇습니다. 네, 이건 상식인데 상식 문제 들어가. 한번 불러보세요. 한 1억만 명? 아니 그런 거 많지. 아니 얘기를 들어도 우리나라 4천만 명이잖아요. 4천만 명에서 1억 하려면 우리나라를 본다 그러면 뭐야? 한 몇백만 명이 배운다는 건데 설마 그럴까? 전혀 좀 감이 안 오는데. 왜냐면은 이제 우리도 어렸을 때 보면 80년도 초반 때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우리나라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사이에 잠깐만요. 저 친구 벌써 자기 집 잘 살았다는 자랑을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렸을 때 피아노 치는 애들을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죠. 80년도 초반 70년대 말 70년대 말에 피아노 있었으면 그 집은 되게 잘 사는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상위 3% 안에 든다는 얘기잖아요. 2% 3% 안에. 그럼 중국 인구 따져서 상위 2%라고 딱 치면 그 정도 명수가 딱 치는 거지. 2, 3%.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명수면은 그래서 몇 명이라는 거야? 4천만 명 나오는 거지. 그래서 4천만 명이에요. 네, 진짜. 상위 중국 사람이 지금 현재 배우는 사람이 4천만 명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거를 소정 씨, 제가 그냥 뻥뻥을 친다 그러는데 이런 거짓말 안 하는 거 알죠? 네. 소스가 어디야? 소스가 CNN. 아니지. 아니 물론 CNN 같은 거는 개인 방송이고 공영방송 BBC. BBC에서 4천만 명이 4천만 명. BBC에서 얘기한 침투율 있잖아요. 침투율. 가구당 침투율이 몇 %인지 아세요? 참고적으로 우리나라가 2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가구당 2가구가 피아노가 지금 현재 있는 거예요. 집에 치건 안 치건. 근데 미국 같은 데는 보통 30% 얘기합니다. 센터장님.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 들어가는데 이게 여러 가지 다 있어. 왜냐하면 우리나라 애들도 레포트도 몇 %다 몇 % 얘기하는데 중국을요. 저는 BBC 기준으로 합니다. 공영방송 BBC. BBC에서 이것도 시골은 계산조차 안 돼. BBC에서 기준한 중국의 도시 기준 가구당 보금들이 몇 % 나는 것 같아요. 여기 질문 들어갑니다. 15%. 15%? 네. 우리나라가 20%라고 말씀드렸습니다. 5%. 5%? 저 친구는 알고 이승원 대표는 아니까 말하면 안 되고. 근데 이 센터장님이 자세는 좋아. 벌써 받아줬잖아. 여기서 거짓말해도 쑥 넘어가는 거거든. 그리고 편집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 센터장이 워낙 진실되시다 보니까 저기서 5%가 안 됩니까? 저기서 잠깐만 우리 이거 녹음만 하니까 나중에 들어보셔야 되잖아요. 네이버에서 치면 100년 안 나옵니다. 구글 들어가셨어요. 구글 들어가셨어요. 뭐라고 치시면요. 구글을 한글 버전 들어가면 잘 안 나와요. 밑에 구글에 들어가서 google.com in English를 치세요. in English 치세요. 그래야지 나옵니다. 여기서 차이나
피아노, 인더스트리. 뭐 이런 식으로 딱 치면 쫙쫙 나오는데 거기서 BBC까지 치면 쭉 같이 나오는 게 있어요. 뉴스가 나오는데 2013년 10월 며칠에 나오는 거예요. 저는 딱 정해드립니다. 거기 보면 사진도 나와요. 피아노. 엄청 큰 강당에서 피아노 수백 명이 한꺼번에 배우는 것도 나오는데요. 2.7%더랍니다. 2.7%. 그러니까 보면 엄청 피아노 부분들이 훨씬 적은 건데 여기 결정적인 거 들어가잖아요. 아무리 중국에 이거 보세요. 이거 보자. 이게 지금 CG 같죠? 이게 레슨 받는 거예요? CG 같죠? CG. 네. CG가 아니야. 여기 보면 사람도 다닐 거, 강사도 여기 있고, 두 명 있죠. 한 명도 있고. 장난 여기 아니야. 카메라맨이 찍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면 bbc.com/하고 culture라고 영어 쓰시면 돼요. culture. 그다음 story 다 영어로 쓸 수 있죠. 그다음에 2013-1022 하고 옆에 피아노 마니아 그립스 차이 낼게 있습니다. 이거 못 알았어. 아니, 대충 치면 나와. 알았어 들어가. 여기까지 안 하면 안 돼.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진짜 그러네요. 결정적인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여기서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데요. 중국에는 정말 문화혁명이라는 게 있었어. 문화혁명 때 정말 중국에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감옥 가고 막 그랬거든요. 문화혁명 있으면서. 그래서 문화혁명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서양 음악은 부르주아다. 그 피아노 다 부셔버렸어요. 진짜로. 귀족들이 갖고 있는 피아노 서양 음악을 부셔버렸어요. 그러니까 피아노가 없는 거야. 딱 한 종목을 후원하는 정말 쉬운 방법. 구독하고 댓글 달고 좋아요 누르고 공유하기. 나만의 종목을 원하신다면 카카오 페이지에서 딱 한 종목을 검색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엄선한 종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3위 갖기가 뭐 제가 잘났다 못났다를 떠나서 3위 갖기는 브랜드 여러 개를 인수했어요. 미국 것도 인수하고 뭐 독일 것도 인수했는데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현재 팔리는 거에 인지도에서 보면 각인에서 10위권에 4개가 들어가는 거가 다 3위 거야. 그러니까 브랜드를 여러 개를 갖고 있는 거야, 얘네들이. 그래서 지금 이게 중국이 이제 올해 $10,000가 들어가는데요. 또 $10,000, 5천에서 $10,000 그 언저리에 피아노 배우는가 만들어낸다 그래요. 그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야식집에 전화번호 많은데 알고 보면 한 군데야. 그거지 그거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런 거지. 3위학과는 졸제 야식집 전화번호를 그래서 하여튼 제가 그 선정은 저 친구가 했는데 제가 설명을 또 하잖아요. 말은 되죠? 너무 기가 막힙니다. 말은 되죠? 다시 사고 싶네. 제가 화장품 얘기할 때도 그랬잖아요. 12분을 얘기했잖아요. 하고 있습니다. 12분을 얘기했죠. 화장품 계속 날라리고 오잖아요 지금요.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됐고요. 오늘 순서가 약간 이상해졌어요. 이상하게 보면 왜냐면 센터장 보니까 갑자기 로만선이 생각나서 했는데요. 조금 진정하고요. 지금 시장 상황 한데가 오늘 7월 초니까요. 네네. 7월 시장 어떻게 보는지 7월 시장이 아니죠. 하반기까지 이렇게 쫙 해갖고 한번 이렇게 센터장님 뷰 그런가? 주셔야지. 그걸 어쩜 쑥 들어가야지 그냥 쑥. 좋아요. 시장 비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아직 연말까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7월 정도를 보면 일단 스타트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대규모 선물 그동안 매도 쳤던 걸 일단 환매수를 오늘 그렇죠. 많이 해줬습니다. 오늘요? 그래서 일단 상방을 좀 열어놓은 거에 대해서 괜찮았었고요. 그다음에 일단 코스닥은 죽나 싶으면 또 신고가 종목들 가면 자미화학기, 로만선, 그다음에 뭐 사료업체들, 그리고 이제 자동차 부품 업체들, 경창산업부터 해서 많은 종목들이 신고가 대열에 나서고 있고 거래소 시장이 그나마 변화가 된 게 이제 LG화학이 30만 원 안착이 되면서 그동안 소외됐던 업종들이 하나씩 터지는 것 같아요. 이제 현대건설의 최근 일주일간의 움직임이라든지 그다음에 증권주, 네오증권,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그러니까 구조조정이 끝난 증권주들이 다시 이번에 상승 대열에 좀 합류하지 않을까. 저 PBR주라는 논리로 좀 접근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 자체는 2,050, 2,100을 향해서 2분기에는 늦어도 7, 8원은 갈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제는 눈높이들이 많이 낮아졌거든요. 올해 이 시익적이 좋아지면 얼마나 좋아지겠냐. 대신 더 나빠질 거는 없다 여기서. 그래서 다시 외국인들이 주식 매수 유입이라든지 그다음에 기관 투자가들도 이제는 펀드가 많이 환매가 됐더라고요. 좀 얕아진 매물벽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이제는 좀 더 5월, 4월
보다는 좀 더 투자 환경은 좀 좋아진 것 같고요. 많은 종목이 일단 이제 상승 대열에 합류해서 7월은 5, 6월보다 확실히 좋다. 그래서 한 7, 8월, 9월까지는 이런 연속적인 흐름들이 이제 업종도 좀 순환되면서 좀 골고루 좀 미칠 것 같아서 우리 투자자들 분들께서는 이제는 조금 더 적극적인 마인드로 지루했던 주식들 이제 버리지 말고 네. 다시 한번 소외됐던 뭐 증권, 이제 건설, 이제 조선주도 좀 이제 좋아 보이거든요.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네. 그래서 좋아 보이는 업종들이 생긴다는 건 심지어는 뭐 해운 업종까지. 그래서 저는 되게 상당히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코스닥 종목뿐만이 아니라 저도 항상 궁금한 게 저희 압구정에 있다 보니까 네. 야, 큰 주식 없어? 맨날 그 개별주 뭐 이런 어떤 말씀을 들었는데 그동안은 제가 자신이 없었지만 최근에는 뭐 대우조선해양, 뭐 대우인터내셔널, 그다음 대한해운 좀 대형주에서도 좀 이제 확산을 좀 이 시켜보려고. 양반이 대짜를 좋아하네. 혹시 대신주고 출신 아니야? 대짜를 정말 좋아하시는. 아니 제 고객들이 대짜를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이왕 좀 큰 주식 하자. 아 오케이. 내가 10%만 먹어도 된다. 뭐 이런 분들이 그 특히 그 돈 많으신 분들. 내가 잘 모르는 종목은 잘 안 사시는데. 아 그러니까. 그래도 뭐 이름만 되면 아는 주식들 대형주라 불리는. 적어도 한 시총 한 1조 이상 회사 되는 회사들은 추천을 하면 바로바로 사세요. 그럼 지금은 처음 보는 것은 대박이다. 이 처음은 지금 안 할 땐가? 처음이라는 부분은 어차피 시점이 이제 1분기가 지났잖아요. 네네. 어떤 기대감보다는 네. 이제 실질적인 거. 아. 야 이제는 더 이상 빠질 거 없는 거. 하반기니까. 사실 네, 주가가 어차피 이제 한 2,100포인트는 갈 것 같은데 야, 나 여기서 1, 20%만 먹자. 대신 나 돈 있는 거 다 갖다 줄게. 많은 돈을 사서 1, 20% 먹겠다라는 그런 거액 투자가 분들이 많이 생기세요. 이번엔 좀 바꿔야겠네. 이제는 간만에 보는 건 대박이다. 간만에 보는 거. 간만에 보는 거. 간만에 보는 거. 아 그런 느낌 들지. 네. 그런 느낌. 아 뭔지 알겠어. 네. 간만에 야 대우조선 한번 간만에 봤다. 이거네. 딱 그런 거잖아. 처음 보는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하반기고 워낙 많이 쉬었으니까 이제 처음 보는 것이 아니라 간만에 다시 보는 거. 간만에 보는 것이 대박이다. 아니면 그렇죠. 미워도 다시 한번. 아니야. 미워도 다시 한번 종목들이죠. 사실은 대우 간만에 보는 것은 대박. 대우 인터 봐봐. 그거 완전 미워도 다시 한 번이지. 포스코에서 판다 안 판다 그랬다가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다음에 대우조선해양도 진짜 오늘 올랐으니까 그렇지. 그 작살이었거든 진짜 몇 달 동안. 두산그룹주도 하나씩 선별이 될 거. 아 두산그룹주요? 그럼 이 양반 또 두산 건설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두산 저는 좀 건설은 뭐야 이거? 괜히 한번 얘기했다 사람 이상한 돈 주저버리니까 성격 이상한 사람들이네 이것들. 많이 확산되는 움직임이에요. 최근에 매니저들도 간만에도 잘 얘기 간은 잘 봐야겠네. 같은 간도 간은 잘 보는 간만에 보는 정보가. 워낙 그 지금 무겁고 버려진 종목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도 좀 더 집중해서 그런 종목들에 좀 더 선별을 해서 그래서 이제 숫자 작업 좀 확인하고 그렇게 좀 안테나를 세워봐야 돼요. 근데 보니까 센터장님. 이건 센터장님이 한 게 아니라 내가 이성훈 대표한테 미안해. 왜요? 왜냐면 이제 시장 이제 전망이라든가 이슈를 얘기하는데 워낙 센터장이 고급스럽게 얘기하시기 때문에 그냥 막말하는 이성훈 대표를 바로 다음에 하라니까 좀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네. 이성훈 대표는 하반기 어떻게 쭉 내려다보고 있어요? 하반기 어딨어? 내일 당장 똥줄이 타는구만. 오늘은요 다시 확인되면 7월 2일 수요일 오후에 녹음하고 있다는 거 확인드립니다. 오늘 현재 지수는 2015.28포인트로 끝났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이번엔 좀 갈 것 같다. 말이 좀 싸구려 같긴 해요. 왜 그러냐면 일단 내가 방송 외적인 요소들 키워드림 내가 항상 얘기했죠. 키워드림의 그 채널 그 키움증권의 키워드림 전문가가 18명 이하로 내려갈 때가 항상 시장이 바닥이었거든요. 이번에 내려갔어. 아 그래요? 그러고서 항상 돌아 올라가 시장이. 이번에 내려갔잖아요. 그리고 채널 K의 방송에 사람이 증가를 하기 턴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시장이 움직여. 그러니까 뭐냐면은 좀 먹어도 될 것 같은데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몰린다는 얘기거든. 일단 시장에서 일단 사람들이 뭔진 모르지만 그 냄새 맡고 몰려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조금 이제 고급스럽게 들어가게 되면 미국 주택 지표들 무지하게 좋아요. 그죠? 저 친구 아직 무리수는 보통 때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안정주택 판매, 신규주택 판매 다 좋았어. 저 친구 그 다음에 또 아니, 수정 씨, 저 친구 네이버에 화면 꺼버려 지금. 껐어.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또 자동차 판매도 이번에 좋았잖아요. 얘네들이 이게 쓸 돈이 생겼다는 얘기지. 차도 바꾸고 지금 집도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갈 것 같을 때 항상 그 보게 되면은 주택 판매가 증가하거든요. 금리가 올라갈 것 같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미리 그냥 플랫으로 그쵸. 지금 여기가 바닥일 것 같다. 응. 금리는 더 이상 낮아지지 않는다라는 데다가 이제 뭐 낮아질 때도 없지만 이제 그런 데다가 미국 애들이 금리가 여기서는 이제 올라갈 것이 임박했다라는 것 때문에 냈다는 얘기. 그 주택이 많이 판매가 늘었고 차를 바꾼다는 얘기는 좀 이제 쓸 돈이 생겼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경기가 좀 이제 돌아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시장이 움직이게 되면 뭐 미국 좋으면 중국도 좋고 유럽도 최근에 어쨌든 간에 뭐 양적 완화했으니까 그 수혜를 받는다라는 관점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 다만 네. 좀 아쉬운 거는 재밌는 게 뭐냐면 네. 그 어제 코스닥의 흐름 오늘 코스닥의 흐름을 보게 되면 나만의 나와바리 그러니까 예전에는 부품주, 야 삼성에 우리가 좀 납품하고 있거든. 삼성 프리미엄 요소가 있었지만 지금은 삼성 디스카운트다. 부품주들은. 그러니까 오죽했으면은 제가 그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삼성은 마치 아카시아 나무 같다는 얘기까지 했잖아요. 남들 나는 감은 안 하 그런 얘기. 영양분까지 쭉쭉 빨아먹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센터장님 아카시아 나무의 성격을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말도 안 돼. 저런 얘기는 시청률이 떨어지는 거 이런 얘기야. 내가 해박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근데 쨍쨍 소정치 알아? 아카시아 나무? 아카시아 나무 이름은 들어봤죠. 예. 이 여자는 잘못 봤어. 확실하게. 아는 게 없어. 뭐 물어보면 한마디도 아는 게 없어. 아니 그래서 보면은 언더도 너무 봤어. 그래서 봤죠? 끝봐. 미드 얘기하면 다 알고 벌써 얼굴 방긋방긋해져 여자. 형님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 모든 걸 텔레비전으로 배우는 거지. 얇고 넓게.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있다 왜 당해? 그래서 보면은 미국 애들 그 소비가 늘어났는데 또 무슨 얘기하다 말았지? 아카시아 베트남에 데리고 나가고 베트남 언제 얘기했어? 증설시켜놨잖아요. 어느 게? 삼성전자가 똘바니 애들 다 데리고 나가갖고 베트남에다 공장 차리라고 해갖고 다 증설시켜 놓고 나서는 야 이제 물량이 좀 딸린다 안 팔린다 이러고 배째라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인하우스 그러니까 삼성 계열사한테 다 이제 부품 좀 늘린다 네. 이런 얘기하고 뭐 SDS는 PDP 사업 접는다 그러고 거기 이제 납품하는 애들은 오히려 플러스가 아니라 삼성 디스카운트 요인이 지금 코스닥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부품주보다는 나만의 그러니까 어렵던 안 어렵던 나만의 나와버리를 구축하고 있는 애들, 뭐 LED, 그다음에 CJ, ENM 보면은 주가 움직이는 애들 보게 되면, 그러니까 대기업에 납품하는 쪽이 아니라 어렵든 안 어렵든 간에 나만의 나와버리를 갖고 있는 애들 위주로 해서 움직이지 않겠느냐 시장이. 특히 삼성전자가 실적이 안 좋다는 얘기, 심지어 3분기 6조 나온다는 얘기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실적이 되는 코스닥들, 모멘텀이 있는 쪽들. 이런 쪽으로 시장이 조금 더 움직인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거래소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이제 거래소도 오늘 조선주 움직이는 거 보면 조선주 움직이는 논리가 그거거든요. 야 이제 1분기보다 더 나쁘겠니? 이런 논리로 아무리 나빠봐야 2분기 실적이 1분기보다 더 나쁘겠니? 네. 그런 거니까 뭐 화학주도 올라가고 뭐 조선주도 올라가고 뭐 이런 흐름이 당분간은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화학주가 계속 제가 체크해 보는데 제품 가격이 떨어지질 않고 계속 올라가요. 미국에서도. 물론 이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또 가격 올라가게 되면 실적이 뭐 나올 때까지는 이번 실적 그렇게 안 좋게 나와도 야 가격 올라가는데 3분기까지 좋지 않겠어? 라는 그런 논리도 한번 계속해서 작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시장에 대한 쪽은 거래소는 오버슈팅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코스닥에서 개별주들 여전히 나만의 나와바리가 있는 영역들 독특한 애들 그런 애들 좀 많이 갈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왜 국내 시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거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 본토 주식 기업들은 예전에 한국의 코스피다. 그리고 대만 애들이 지금 보게 되면 한국의 코스닥과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대만은 지금 막 우리나라 지수로 치면 한 2,300, 2,350만 이런 위치대까지 가 있단 말이에요. 거의 신고가가 나 있고. 네. 근데 국내는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 그러니까 한국 주식이 뭐 이렇게 좀 덜 버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일단 주식에 대한 선호에서 일단은 글로벌 탑티어 기업이 있는 중국 주식을 사고 거기에 부품주를 사니까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한국 주식은 그 다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크게 메리트가 없어서 뭐 외국인이 예전처럼 아주 많이 들어오기는 좀 어려운 그런 구조가 아니냐라고 보여집니다. 갑자기 부담이 되네. 네. 저 친구가 왜요? 내가 알던 이승원이가 아니네. 갑자기 똑똑한
행복한 얘기만. 사실 잠정 판매 얘기 나올 때부터 내가 뿅 돌았어 지금. 한 달 반 사이 봤는데 상당히 놀랐어요. 그러니까 일치월장 청출어람. 자동차 판매에 확 기죽었습니다. 그래요? 준비를 많이 하셨는지 맛있게 해주셨는지. 맨날 방송에 아카시아 얘기까지 하시고. 아카시아는 한번 네이버 지식 검색 한번 해봐야 돼. 그럼 아카시아가 보니까 들어보면 낙국나무가 됐잖아. 네. 낙국 좀 이상한 것 같고요. 그럼 저도 잠깐 얘기 좀 해야 되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린 얘기인데요. 미국은 이제 내일 모레 우리 방송 올라오면 이제 미국은 나름 휴일인데요. 미국은 7월 4일 독립기념일에서 미국에서는 웬만한 지역에서 불꽃놀이를 합니다. 엄청 크게 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불꽃놀이면 제일 많이 돈 쓰는 날이죠, 그날은요. 근데 그래서 미국에 항상 보면 7월 달에 불꽃놀이 하면서 주시장도 불꽃놀이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요번 주는 불꽃놀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미 미국에서. 그래서 그런 건데 거기에 근거가 되는 것들이 이제 고용지표라든가요, 뭐 GDP 지난주에 나온 거, 마이너스 2.9 확정치 나온 거에다가 오늘 이제 이성원 대표가 이제 자동차 얘기했는데요. 자동차는 1,700만 대가 팔렸어요, 연율로요. 이게 보면 2006년 7월 이후 최고치가 나왔는데요. 이런 거죠. 자동차가 팔릴 정도면 다른 것도 잘 팔린다. 뭐 이런 얘기가 맞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우선 맞는 얘기고요. 또 하나가 특징적인 게 이번에 BMW랑 벤츠가 많이 팔렸어요. 이게 탑 상위에 들어갑니다, 걔네들이요. 그리고 항상 독일 차는 수년 동안 폭스바겐이 했는데요. 폭스바겐은 잘 안 팔렸어요. 그게 보면 하나의 흐름이다. 그러니까 좋은 차가 막 팔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보면 중요한 것은 뭐 자동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비가 회복되고 있다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릴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 반복된 얘기지만 제가 반복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해서 그런데요. 미국의 경기 회복이 분명한데 미국은 경기가 회복 안 좋은 데서 회복된 게 아니라 지금 회복된 데서 확장되는 거 그런 개념이잖아요. 확 퍼지는데 문제는 그런 미국의 경기 회복이 과거에 그냥 무조건 중국이 뭐 공장, 전 세계 공장 이런 말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그 비중이 약해졌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 자체의 어떤 소비라든가요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나고 중요해지고 자체적인 생산이 예전보다 늘어나고 있고요. 자체적인 일자리. 그래서 석유화학 업종 세일가스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그래서 했다면 수백만 개의 일자리 뭐 이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쪽에 본다 그러면 과거 같은 무조건적인 뭐 미국이 좋아지면 중국이 좋아지고 중국이 좋아지면 한국이나 동남아 이런 아시아가 쫓아간다는 것은 가능성은 있지만은 과거같이 무차별적인 외수는 없다. 무차별적 같이 좋아지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생각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제 약간 다른 얘기지만 주식을 하시면 대한민국에만 주식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 은근히 해외 주식 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교부증권도 있어요. 저희는 아직 시스템 못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그런데도 은근히 수익도 많이 나고요. 올해 웬만한 하신 분은 마이너스 나신 분이 없어요. 어떤 분들 이런 얘기하면 야 환희로 그런 건 무시하더라도 더 벌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다 그러면 조금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약간 과거와는 다르지만 미국이 좋아지고 미국이 정말 좋아짐에 따라서 좋아지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라는 생각 갖고 있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중국은 이번에 우리 방송 들어갈 때면 이제 시진핑 형님이 왔다가 이제 갈 시기잖아요. 그래서 다 지나가다 뉴스가 다 이미 나온 거겠지만 시진핑 형님이 항상 얘기하는 거는 중국몽 차이니스 드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거가 중국의 탑1에 글로벌 탑1에 국격에 맞는 사람들이 행동을 하고 거기에 소비를 늘리자 뭐 이런 생활 수준 높이자 이런 거거든요. 중국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주식 얘기 아니라 화장품만 하더라도 일정 부분 사람의 소득에 따라서 같이 일정 수준 소비를 하는 것들이 비중으로 정한 것들이 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밥을 더 많이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쌀값이 더 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데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자기 소득의 0.3에서 0.4% 정도가 전 세계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00만 원을 버는 분이 있다 그러면 100만 원을 버는 10,000원 이상 쓰는 거는 고란한 거야. 그래서 3-4천 원이 맞는 거야. 100만 원 수입이면. 예, 어느 나라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중국 사람도 당연히 올해 $10,000가 시대 가면 그에 따라서 늘어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이 소득에 늘어나고 그런 것에 따라서 소비가 같이 늘어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게 우리 앞서 얘기했던 이성원 대표 얘기했던 무슨 피아노도 마찬가지고 소득이 없는데 피아노를 다 만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시면서 중국 사람들이 소득의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소득이 높아져서 어떤 걸 새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아마 하반기가 아니라 앞으로 쭉 제가 봤을 때 쭉 그런 게 하나의
트렌드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간이 있으시면 과거 우리나라의 흐름이라든가 과거 일본의 어떤 시대상 어떤 경제라든가 어떤 비즈니스가 됐다 안 됐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꾸준한 관심. 그리고 오늘 뭐 약간 얘기는 안 나왔지만은 저희가 지난번에 특집 방송할 때도 뭐 카지노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얘기했잖아요, 제가. 네, 맞습니다. 이게 보면 카지노는 전 세계에서 지금 매년 5에서 7%가 성장하고 있는데 이게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뭐 특정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뭐 지금 영업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종목까지는 제가 잘 몰라요. 다만 카지노 인더스트리가 전 세계적으로 부밍할 수밖에 없는 것은 중국이 뭐 대표적인 나라가 되겠고 다 그렇지만 갖고 이제 소득 격차가 벌어지잖아요. 양극화가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바이드가 워낙 심해지니까 그러면 또 복지를 해줘야 되는데 각 나라는 세원을 통해서 복지 예산을 늘릴 수밖에 없는데 예산을 가장 쉽게 늘릴 수 있는 거가 전 세계적으로 하나가 선택하는 것이 카지노다. 그래서 그런 카지노가 얼마 전에 보면 스리랑카도 지금 카지노는 뭐 엄청 뭐 수억 달러를 들어가고 한번 봤잖아요. 우리 카지노가 7억 달러인가 얼마 10억 달러 정도 투자하고 말레이시아도 투자를 늘리고 오스트레일리아도 돈 늘리고 필리핀은 더 늘리고 뭐 이런 것들을 나누는 거가 결국은 걔네들이 딴 거 하려는 게 아니라 새로운 확보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본다 그러면 그런 큰 트렌드가 변하는 소위 메가 트렌드로 표현할까? 뭐가 됐지만 큰 트렌드의 변화를 빨리빨리 캐치하고 그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그런 업종을 찾아내고 나중에 그 다음에 이제 증권사의 전문가들 우리 서승영 센터장님 같은 그런 분들을 만나갖고 센터장님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에서 관련 주식 좀 찾아주세요. 그럼 충분히 다 찾아주시잖아요. 서치해 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시는 것이 일단 뭐 가장 좋은 어떤 투자의 패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2006년도 7년 때 생각해 보게 되면은 그때 경기가 한참 좋을 때 그때는 보면은 전부 뭐 횟집에 가도 금가루를 뿌려주고 회에다가 술을 마셔도 금을 넣어서 먹고 그랬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마누라 생일이라서 이제 와인을 사러 딱 갔더니 와인에 이제 금이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보니까 뭐 어디 가도 맨날 금 넣어서 먹고 금 맞아요. 좋다고 그래갖고 금 바르고 금 먹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예전에는 경기가 좋을 땐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막 흥청망청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아직 경기가 좋아지려면 시장이 더 좋아지려면 더 좋아지려면 아직 멀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하여튼 오늘 그래서 1부는 여기까지 해서 간단하게 끝내겠고요. 1부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그동안 앞으로 7월뿐만 아니라 올해 하반기에 큰 시장에 대해서 이슈라는 걸 간단히 점검해봤고요. 그동안 우리 센터장님 모시고 얘기했던 종목들 리뷰를 간단히 해봤습니다. 잠시 후 2부에는 이제 바로 종목으로 들어가면서 7월 앞으로 2주까지 관심 갖고 쭉 볼만한 주식 딱 2종목, 3종목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딱한 종목을 후원하는 정말 쉬운 방법. 구독하고 댓글 달고 좋아요 누르고 공유하기. 나만의 종목을 원하신다면 카카오 페이지에서 딱한 종목을 검색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엄선한 종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